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부터는 온불교 교전 맨 앞에 등장하는 교리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도는 원기 28년, 그러니까 1943년 1월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새로 제정한 교리도를 공회당 선방 야외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그리셔서 선원 대중들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교리도가 하도 낙서에 거북이가 8개를 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마치 그 교리도가 거북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는 일설에는 교리도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같다. 사람 모습 같다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교리도의 그 형태가 거북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북이라는 모습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첫째는 천지 변화에 무늬를 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도 낙서에서 나와 있는 거북이 모습에 어떤 천지 변화의 그러한 무늬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북이는 오래 사는, 그렇게 장구하게 사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거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이 내놓은 이 교리가 거북이처럼 영구하다. 그런 의미하고 어떤 진리의 뜻을 이렇게 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가지 뜻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참 보기 좋다. 교리도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것이죠. 꼭 거북이 같이 생겼구나. 거북이는 오래 사는 영물이다. 나의 법도 수만 년 갈 것이다. 내 교법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 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교법에 대한 자부심이 계신 거죠. 또한 당신이 내놓은 이 교법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 영구히 상당히 영구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교리도의 모습 중에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란 건 무엇이죠? 바로 어떤 인간의 길, 인생의 길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수행품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서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결국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이 교리도를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간의 길, 인생의 길을 그냥 단박에 그냥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교리도는요, 크게 나누면 앞에 머리 부분에 이론상의 이론상이 제시되어 있고요. 몸통 부분은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양 네 귀퉁이에 손발 부분에 해당되는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도는 이렇게 되죠.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있고, 손발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리도에서 이 머리 부분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 이론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우리의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상.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이론상을 성리로 표시를 합니다.
또 하나, 이 그 몸통과 팔 부분은 어디를 해당하냐면 현실, 이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자리가 절대의 자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또는 기지를 다 초월하는 절대의 자리를 뜻한다고 하면은 이 몸통과 손발의 부분은 시간과 공간 또는 기질에 따라서 사는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사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삽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땅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늘과 땅을 겹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펼쳐지는 이상을 향하면서나도 또 한편으로는요, 차근차근 밟아가는 현실에 기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늘만 향해 있으면은 우리는 공허하죠. 또는 땅만 쳐다보고 살면은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쌍의 하늘을 향하면서도요, 사은사요, 사막팔조라는 현실의 땅을 받고 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쌍의 세계는 상대가 끊어진 어떤 그런 절대의 세계로 어떠한 부족과 한계도 없는 완성의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신학문인 사은사요와 수행문인 사막팔조의 세계는 교리도의 몸통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학문과 수행문의 세계는 늘 우리가 완성을 향해 추구해가는, 부지런히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진행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진행해 나가야 될 차원이 있죠. 그래서 이 교리도의 이 형태는 각각이 머리 부분은 머리 부분의 뜻이 있고, 몸통 부분은 몸통과 이 내귀퉁이의 팔다리의 부분도 다 거기에 따르는 배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통 부분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몸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진리, 이런 쌍을 받아들인 그 진리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른쪽에는 수행문, 왼쪽에는 신학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운데 부분인 이런 쌍의 진리를 품은 가슴에 품고서요, 왼쪽에 신앙, 오른쪽에 수행을 병행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조에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쌍 성리에 근거한 인과보응의 신학문과 진공미의 수행문을 병행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형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손발 부분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것을 손발 부분에 배치된 것을 원불교에서는 4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실천적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 부분에 해당되는 정각정행, 지은 보은으로서 신앙과 수행으로 가꾸어 가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 발 부분에 해당되는 불법 활용과 무아본공으로 우리는 추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손발로 상징되는 이 형태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교리도의 이 실천 의지와 실천 교화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대종경 부촉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법의 징수가 모두 이 교리도에 들어있다 자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교리도를요, 교법의 어떤 그 형태적 진리로서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교리도를 내 몸과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내 마음과 몸에 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모시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교법의 주체가 되어서요, 교법을 경영하는 주역이 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도를 그냥 내용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형태와 구조를 통해서도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미술에 형태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형태가 바로 미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형태 안에 내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태 자체에 그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소리죠. 이처럼 교리도도요, 형태적 구조를, 형태가 갖고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 소태산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 해석이 요청됩니다. 표어가, 전 시간에도 쭉 살펴봤던 표어가 강결미 또는 어떤 그 강령의 진리를 말해준다고 한다면, 교리도는요, 어떤 그 교법의 구조화되어 있는 교법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리도의 모습으로 정원을 꾸며보고 싶습니다. 교리도 정원. 또 교리도의 형태를 가지고 광장, 마당도 한번 꾸며보고 싶고요. 교리도를 가지고요, 교당을 교리도 모습으로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도를 단순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교리도의 이 모습과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서 소태산의 그 가르침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큰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리도의 형태와 그 형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